안녕하세요, 알토리코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때는 피부 관리하는 것도 저희 여성분들 정말 신경이 쓰여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오늘 계란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생계란입니다. 남백 분말이라든지 이런 분말류도 나오지만 오늘은 생계란을 이용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흰자 비누를 오늘 만들 겁니다. 흰자 비누와 노른자 비누를 이 환절기에 제가 많이 쓰는 비누예요. 그러면 노른자를 이용해서 만든 비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사용해요. 얼굴 전체를 사용하고요. 흰자 비누 같은 경우에는 T존 부위 있죠. 그러니까 모공이 집중적으로 많은 곳, 이런 데를 제가 흰자 비누를 이용해서 약간 거품을 많이 내고 한 2분 정도 올려놔요. 올려놓고 나서는 핸들링해서 씻어냅니다. 이 방법을 쓰는데 조금 저는 비누가 효과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저에게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님들도 이것을 사용해 봐서 괜찮으면 쭉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모공 관리에 괜찮지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들어갈 오일이 코코넛 대신에 팜커넬을 쓸 거예요. 팜 오일하고 팜커넬을 같은 오일로 잘 생각하시는데요. 팜 오일과 팜커넬은 완전 다른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팜은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하고요. 팜커넬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 열매에서 씨앗 있죠. 씨앗을 압축해서 추출하는 것이 팜커넬이에요. 보통 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팔미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팜커넬은 라우로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대용을 하기 위해서는 팜커넬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코코넛 대용으로 해서 팜커넬 220g 사용할 거고, 그다음 팜을 사용할 건데 레드팜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백오일도 들어갈 건데 동백오일을 아노토시를 동백오일에 인퓨즈 시켰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퓨즈 시킨 거를 쓰고 레드팜도 사용했어요. 그 대신 분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녹차씨, 그 다음에 코쿰 버터가 들어갈 거예요. 버터류 같은 거는 경도 조절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코쿰 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질 제거라든지 이렇게 피부 재생에 좋다라고 해요. 효과는 제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오일 구성으로 해서 흰자를 이용한 흰자 에그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일 계량을 해볼게요. 팜커넬입니다. 팜커넬은 이렇게 후레이크 타입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이걸 220g 넣겠습니다. 팜커넬 넣고요. 그 다음에 레드팜이에요. 레드팜은 180입니다. 색깔 예쁘죠? 그 다음 동백오일 200g. 아나토 인퓨즈예요. 색깔 비슷하죠? 다음 녹차씨예요. 120입니다. 다음 코쿰 버터 80까지 해서 오일 계량 끝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딱딱한 거 있죠? 부동성 오일 같은 거를 먼저 녹여주시고 유동성 오일을 같이 혼합해서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더 그 방법이 나을 거예요. 첫 번째 과정으로 정제수에 가성소다를 먼저 녹이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같이 오일을 먼저 계량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제수에 가성소다를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사용할 계란의 무게가 90g이에요. 맥스로 사용했어요, 제가. 정제수는 오일이 800g이면 오늘 30%를 사용할 거예요. 240g에서 90g을 빼줍니다. 그래서 150g의 가성소다를 녹여줘요. 넣어줘요. 잡고 이렇게 해서 잘 녹여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계란은 제가 흰자 90g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분리 잘해야 되겠죠.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버립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른자 따로 해서 비누를 또 만들어요. 버리지 않고. 지금 30g, 한 3개 정도 깨면 90g 정도 돼요. (60이에요) 됐어요. 이거 이제 90g이고 노른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란 비누 만드시면 돼요.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더라도 사용감이 약간 틀려요.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에 만약에 휘핑기, 빵 제빵기 중에서 휘핑기가 없다. 전 휘핑기로 돌리거든요. 휘핑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블렌더로 하셔도 돼요. 블렌더 앞에 또 휘핑기 같이 거품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휘핑기 사용해요. 그리고 이 휘핑기가 제가 초창기 때 많이 사용했는데 납품을 한다든지 이럴 때 비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3kg, 아니 5리터 몰드에다가 그러면 3kg 정도로 하거든요. 이럴 때 팔 정말 아파요. 그러면 이 2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손만 짚고 있어도 거품이 일지 않고 그 다음에 기포도 생기지 않고 말끔한 비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냥 계란 비누, 에그 비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머랭 치듯이 해서 이게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계란이 이 정도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일에 넣을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휘핑한 거 넣어 보겠습니다. 빵 만드는 것 같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빵 만드는 것 같아요. 블렌더로 이제 조금 돌려줄게요. 오일 온도가 높으면 계란이 익겠지요. 그러면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교반 온도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돌려주는 것도 그래요. 그냥 노른자로 하는 것 같네요. 한 손으로 돌려주고 한 손으로 이렇게 조금 못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게 다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오일 부분이에요. 오일 부분이고 이제 수산 나트륨 물 있죠? 넣을게요. 이렇게 안정적일 때 보이시나요? 트레이스가 좀 났어요. 이럴 때 제가 오늘은 CP에 넣어도 트레이스가 많이 유발되지 않는 거, 요번에 새로 들여온 향이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블렌더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스 나는 시점에서 제가 향을 넣었어요. 트레이스가 더 안정화됐네요. 이번에 제가 라임바즈 만다린하고 블랙커런트를 들여왔는데 향이 되게 좋아요. 제가 잘 쓰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나온 건데 CP에 넣어도 트레이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써봐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보시면 트레이스 영향 안 받네 보이시죠? 저도 우리 스님들이 이 향오일을 넣었을 때 트레이스 유발하면 어머 제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향오일 중에서 어떤 게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어느 시점에서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어 놓고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님들이 향오일 고르거나 초이스하기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F5 중에서도 극히 조금 많이 나는 것들이 많죠. F5는 어쩔 수 없이. 2호도 잘못 브랜딩하게 되면 트레이스 급작스럽게 일어나요. 노란 병아리 같아요. 이 정도의 트레이스일 때 오늘은 1kg 통몰드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팅을 제가 한 손에 잘 잡기 쉬운 그립감 있는 커팅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제 넣을 겁니다. 해서 이제 보온고로 갈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보온고로 갈 겁니다. 이거 흰자로 한 거예요. 노른자 아닙니다.